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정신건강의학, 옛날 정신과죠. 정신과를 가르치고 같이 공부하고 또 쓰고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교수님한테 좀 궁금한 점이요. 네. 그 세상에 게으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게으른 건 천성인가요? 아니면 그 후천적인 건가요? 천성인 것 같아요. 천성. 제가 좀 게으르거든요. 아, 저도 좀- 너무 게을러서. 시간만 나면 할 일 딱히 없으면 그냥 늘어져 있는 게 되게 편해요. 저도. 그 옛날에 네. 막 미국으로 이민자가 많아지고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이민자가 많아지던 시절에 예. 비슷한 논문들이 있었어요. 그때 소위 말하는 인종학, 뭐 골상학, 뭐 이런 논문들이 한참 나오던 시기가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게으름은 천성이다라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뭐 어느 나라, 뭐 남쪽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게으르다. 뭐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그게 정말 믿을 만한 뭐 뉴스위크,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신문에도 예. 완전 정설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최근에 나온 논문들은 타고난 기질은 있다. 이제 타고나기를 좀 예민하고 이게 더러워진 거 못 참고 가만히 있는 거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 기질은 있지만 게으름이라는 거는 자라면서 인간관계 그리고 업무, 일과 학업 관계에서 배워지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돼 있고요. 예. 최근에 나온 연구 논문들을 보면 성실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계획을 잘 짜는 사람들이 게으름과 상관없이 예. 자기 일을 마무리를 잘하더라. 그러니까 아. 즉 타고난 거는 게으르거나 성실한 타고난 기질은 있지만 예. 결국은 나중에 업무나 학업에서 나타나는 거는 천성과는 크게 관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원래 학자들의 책무가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게으름은 타고난 걸 수 있으나 학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 학습으로. 네, 그렇다면 먼저 네. 게으른 사람들은 왜 게으른 건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 왜 게으른 거죠? 그게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제가 무기력이라는 주제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쓴 책, 그다음에 저희 팀에서 연구한 것들 이것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예. 무기력의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게으름이라는 건데 예. 게으름의 이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고요. 요새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대학교 4년 내내 뭐 특별한 일 안 하고 뭐 데모를 한다든지 주로 놀다가 또 졸업할 때쯤 되면 학사지원부에 입사 지원서가 이만큼 쌓여 있었다라는 라떼 얘기 푸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아무리 뭐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사람도 학사지원부에 무슨 입사 지원서 쌓여 있다는 얘기는 하는 사람이 없죠. 네.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작은 성공의 경험도 한 적이 없고 예. 작은 성공의 경험이라는 건 요렇게 하면은 요게 되더라라는 게 보여야 할 텐데 그게 안 보이니까 이제 일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큰 희망은 품었지만 지금 미래 계획이 안 보이다 보니까 마치 수능 잘 보려고 예. 첫 공부를 시작을 했어.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첫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실력 정석의 수학 첫 페이지부터 펴놓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근데 보면 처음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어가다가 그 상태에서 멈춰져 있어요. 어려운 책 펴놓으면 이제 뭐 토플을 공부한다든지 또는 수학 뭐 또는 공학 공부하면서 어려운 책 사놓고 첫 페이지 한 두세 페이지는 뭐 형광펜도 쳐 있고 뭐 줄도 많이 쳐 있지만 그 뒤로는 깨끗한 책 되게 많잖아요. 예, 맞아요. 이게 내 수준에 안 맞는 걸 봐서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그냥 먼 데 있는 목표를 보고 일은 시작은 했으나 쉽게 지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에서 기인한 게으름이 훨씬 많고요. 또 그 게으름 중에는 일 주도권이 나한테 없는 경우에 예. 어차피 내가 게으름 펴도 적당한 시점 되면 엄마가 등짝 때리고는 학원 가라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게으름 피고 있어도 적당한 데서 팀장님이 미워하는 눈빛 발사하면서 뭔가 일을 시키니까 예. 나머지 시간엔 최대한 에너지 세이빙을 해야죠. 이게 내 몸에 체화되고 익숙화된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게 자기 편한 걸 찾아가게 돼 있으니까 예. 그것이
어떤 무기력감의 한 형태로 예. 게으름이 생겨난 걸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게으름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무기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교수님 책에서도 책 제목이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런 무기력감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무기력을 느끼는 시점이 일 자체가 내가 계획을 안 하고 누군가가 그 타율권을 가지고 자꾸 일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되게 지쳤을 때, 체력적으로 지쳤을 때 저는 되게 무기력감을 느껴요. 네. 그래서 저는 무기력감을 해소하는 게 일 빨리 끝내고 자요. 저는 되게 많이 자요. 주중에는 그렇게 못 자니까 예. 주말에 밀린 잠도 몰아자기도 하고, 저는 체력과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는 게 저한테 많아요. 예. 근데 만나는 사람한테 명색이 정신과 의사가 집에 가서 자세요. 그 얘기하면은 해결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이러면 이때 놀시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왜요? 저는 자거든요. 자요? 예. 그럼 꼭 얘기해도 계속 되겠다. 자요. 그럼 다 자도 되겠다. 여러분 주무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주무세요. 근데 사실 네. 저는 제가 잔다고 얘기를 하면은 네. 잘못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네. 네. 그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무기력의 원인을 이제 쭉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거를 종합을 해보면 네. 가장 흔한 이유,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게 체력적인 저하거든요. 몸이 아프거나 체력이 떨어졌을 때. 네. 그 다음이 일 자체가 남이 자꾸 조종을 하는 일을 그냥 내가 마치 부품의 조직의 부품인 것처럼 자꾸 움직이게 됐을 때. 예. 네 번째가 성공의 경험도 없고 미래의 성공의 보장도 없을 때. 이럴 때 무기력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래 그걸로 인해서 느낀 다음에 실제 증상 자체는 증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다 병원에 오는 건 아니니까. 예. 이게 표현은 어떻게 되냐 하면 몸이 늘어지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몸의 무기력이죠. 예. 또는 마음의 무기력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마음의 무기력이라는 건 감정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뭘 해도 재미없고 그래 이제 화도 안 나. 재미도 없어. 마치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냉소적이 된다 그러죠. 예. 그렇게 되는 감정적인 무기력. 세 번째는 사고에도 무기력, 생각 자체도 이제 무기력에 빠져요. 미래, 희망에 대한 계획도 안 세우고 이제 한없이 이제 비관적이 되는 거죠. 예. 잘 되는 사람은 낙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제 비관적인 거예요. 그냥 뭐 그 생각, 몸의 무기력, 감정의 무기력, 사고의 무기력이 원인은 다양하고 네. 증상도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니까 그거에 따라서 해결 방법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미 무기력을 겪고 있는데 무기력을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그 가장 대표적인 무기력이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번아웃이잖아요. 예. 번아웃이라는 건 직장이나 학업에서 끝간데까지 에너지 방전되도록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지칠 만큼 지쳐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게 몸이 지쳤거나 마음이 지친 경우를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번아웃의 감정적인 증상은요. 일단 감정적으로 무뎌지고 냉소적이 되고 그리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글쎄요. 가장 먼저 쉬어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짜증나고 성질 더러웠어도 좀 쉬게만 만들어줘도 돌아와요. 예를 들면 네. 의대생들이 네. 나름 요새 같은 기준으로 보면 나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가닥 하던 친구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이 인턴이 되는 순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따고 인턴이 되면 성질이 늘어나요. 왜 그렇겠어요? 몸이 피곤하니까. 몸이 피곤하고 일이 나는 100% 정도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조종이 안 된 상태에선 120%, 130%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버거워지니까 버거워진 상태에서 제일 쉬운 거 승질이 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무기력해지는 사람도 있고 성질이 막 더러워지는 사람도 있고 예. 원래 착했던 친구였는지 모르겠지만 네이처는 그랬을지 근데 그건 언제 조건이 필요하죠. 편할 때. 몸과 마음이 편했을 때는 성격 좋죠.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몸과 마음이 편할 때 성격이 안 좋은 게 드러날 정도면 그 인간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네요. 그죠. 무기력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사전에 나의 그런 무기력을 무기력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일단 그 전에 내가 무기력한
무기력한지부터 봐야겠죠. 예. 무기력한지는 본인이 사실 제일 잘 알아요. 옛날에 책 보는 것도 좋아했는데 책도 잘 안 보이고 네. 드라마도 좋아했는데 드라마도 잘 안 보게 되고 심지어는 10분짜리 유튜브도 채널만 자꾸 남기고 잘 보지 않을 정도로 집중력도 떨어지고 감정은 아무 생각 없는데 가라앉지 않고 왠지 불안은 약간 올라와 있으면서 가벼운 불안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그로 인해서 사회나 직장이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관리를 좀 해야 될 무기력감이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 그때 친구나 이제 직장 동료가 너 좀 다르다. 무슨 일 있니? 괜찮니?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하기 시작을 한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 예. 라고 하면 내가 무기력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구나 라는 거고요. 이제 무기력의 원인을 알아봐야죠.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몸인지 마음인지 감정의 문제인지 사고의 문제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예. 몸을 좀 정리를 했으면 두 번째 조건으로 필요한 게 일단 시작해라. 일단 시작하는 것도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뭘 시작합니까? 나 5급 공무원 할 거야. 토플 만점 받을 거야. 그건 목표긴 한데 예. 세분화되지 않고 뭔가 중간에 마일스톤을 만들어 놓지 않는 목표는 그냥 꿈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들 비전은 뭐고 꿈은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네. 꿈은 내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은 건데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게 꿈이거든요. 예. 근데 비전은 그러기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앞으로 1년 동안 할 일, 2년 동안 해야 될 일, 3년 후쯤에는 내가 어떤 모습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그냥 학문으로만 알던 심리학 단어나 이런 것들을 일반 우리 생활 속에서 본인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재미있게 전달하는 거가 우리 채널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그냥 제 맘대로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럼 그건 비전이죠. 예. 근데 그거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면 하나하나 달성이 가능한 거니까 달성 가능한 건 비전, 달성 불가능하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건 꿈인데 예. 우리는 꿈만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일을 일단 시작하되 비전에 맞는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가능하면 그걸 잘게 쪼개서 예. 에브리데이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 그런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 조건, 하루의 루틴을 만들어서 살아라. 루틴이요. 왜냐면 아침마다 늘 하던 게 있어요. 루틴은 일종의 시작 버튼이거든요. 예. 자기 루틴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예. 있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없다. 있긴 있는데 약간 긍정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건강한 루틴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게 나쁘지 않아요. 박세리 씨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 운동도 되게 잘하잖아요. 여잔데 이분은 막 농담하고 얘기하다가도 본인의 전문 영역인 그 운동을 할 때는 공을 치기 전까지 공을 좀 놓고 멀찍이서 바라보고 선을 그은 다음에 그다음에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치는 거예요. 이거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일은 아웃풋이 비슷하죠. 예.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그런 루틴을 하지 않았을 때는 뭔가 되게 쭉 가라앉고 하루를 낭비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아까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시지만 예. 아무리 내가 그 방법을 써서 움직이려고 하지만 무기력한 마음이나 무기력한 몸은 일정 시간이 지나야 돌아오거든요. 예. 에너지가 차야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퍼포먼스가 좋아지려면 완전히 풀차지가 돼야 되는데 풀차지 되기 전에도 루틴은 유지해야 돼요. 왜 유지해야 되냐? 야구 선수들 다리 부러졌다고 다리가 다 회복되기 전에는 공을 안 던진다? 그럼 던지는 거 까먹어요. 조금씩이라도 살살 그 사람의 루틴을 지켜줘야 되죠. 우리 인생도 그렇거든요. 다 회복은 안 됐지만 무기력한 상태에서도 내 하던 루틴은 지속이 돼야 나중에 본업으로 다시 완전히 돌아갈 때 그걸 쉽게 돌아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 내가 무기력에 빠지면 내 가족이나 가족 중에 한두 명 또 동료 중에 정말 친한 사람은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주잖아요. 예. 괜찮아. 좀 쉬어도 돼. 내가 카바쳐줄게. 그리고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도 그래 무기력하고 우울하다니까 진단서만 내. 그러고 돌아오지만 그 사이에 잃어버린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그 사이에 잃어버린 전문가적인 프로페셔널한 신뢰도는 떨어지거든요. 뭔가 더 잘하려고 노력하거나 네. 그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그 그렇죠. 정도만 그거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루틴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작점 그리고 힘이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놀심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